자, 오늘 첫 번째 타임 시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오늘 기초과정은 첫 번째. 자, 오늘부터는 4주간은 우리 뒤에 시간이 여기 이 강의장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서 30분 제가 더 합니다. 더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두 타임이 될지 세 타임이 될지 세 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수업하는 대로 두 타임이 되든 세 타임이 되든 그걸 하겠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시간은 가장 기초적인 시간입니다. 기초를 해야 될 시간인데, 물론 여기 오늘 계시는 선생님들은 기초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처음 들었어요, 기초도. 예. 그러니까 예. 들어봐야 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좀 제대로 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지는 못했고, 뭐 녹화 상태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제 단체 토익 올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쪽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래서 오늘의 의회 보면 이제 첫 시간처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우리 이미 내용을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리학이라 하면 지난 시간에도 뭐 명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딱 이 부분을 가지고 명리학이라 한다.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사주 팔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논하는데, 명리학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우리야 이미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도 이미 이해는 하셔요. 하시지만은, 그럼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또 뭐 명리학을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하면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정의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한 그 입장에서는 우리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거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이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그 기운 중에서 상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명리학적으로 통변하느냐, 어떻게 통변하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 제가 항상 표현한 얘기는 우리가 똑같아요. 명리는 뭡니까? 항상 음양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항상 하나의 극일 입장에서는 또 뭔가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 뭡니까?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안 좋다 싶으면, 바닥이다 싶으면은 희망이 거기서부터.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리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또 되게 좋다 싶다고. 내가 지금이 아주 최고 상황까지 치는 최고 좋은 상태다. 만약에 최고 좋은 상태다라고 하면 또 뭘 주의해야 됩니까? 또 내리막이겠구나. 내리막이 있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우리는 항상 음양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배우는 그걸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뭐 명리학이라는 이 큰 틀에서 뭐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나열해서 펼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건데, 차례대로. 그래서 명리학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총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기초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죽고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뭐 불교에서는 뭐 다시 태어난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자연에서 다른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보면은 뭔가 하나의 씨앗에서 싹이 트요. 그지? 그 싹이 튼단 말입니다. 그 싹이 트서 요것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씨앗이라 가정할 때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포장된 이 씨앗은 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싹이 튼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붙으면서 점점 더 자라나가잖아요. 점점 더 자라나가. 이게 어떻게? 계속 위로만 뻗쳐나갑니다. 성장하는 거죠. 위로만. 그죠? 이러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해 나가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요게 그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 딱딱한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씨앗이 거기에 이 여러 가지 환경에 맞아서 생명이 붙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 계속 자라게만 합니까? 자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게 생명이 붙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뭔가 어떤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생명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도와 그죠? 습도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건조해도 안 될 것이고 온도와 습도뿐입니까? 또 자연 환경이란 바위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뜨거운 모래 산맥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환경이 이거 맞아야 이 생명이 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라가는 환경에서 또한 뿌리도 내려야 되겠지만 그죠? 이 뿌리 내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현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환경, 그죠? 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 부모적 환경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환경들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뿌리도 튼튼히 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있죠. 빛, 그죠? 또 밤이 됐다가 별도 있고 또 떨어지는 빗물도 있고 수도 있고 바닷물과 같은 이걸 화라고 표현했고 불, 태양, 빛, 그죠? 이 자라나는 이 생명을 목이라고 붙은 거죠. 야가 디디고 있는 환경적 조건을 토라고 붙였습니다.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빗대어서 자연이 변화해가는 걸 어떻게 변화해 나가더라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 인간들한테 접목시켜서 풀어볼 수 있거든요. 요걸 모르면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하지만 사주팔자를 못 풀어요. 해석을 못 한다니까.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걸 이제 이렇게 기호를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변하는 것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라 계속 나가. 그런데 어느 시점 되니까 스톱. 자라날 때의 어떤 방향성은 이 지하에 있는 이 환경적 자양분, 뿌리에서 자양분을 끌어들여서 그죠? 어디에 있으니까 이것들은 뿌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양분을 끌어들여서 내가 자라는 거죠. 이때 자라는 거죠. 자라고 보니까 계속 어두우면 어떨까? 태양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야단은 자랄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못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태양이란 등대와 같은 거죠. 그래 야들을 자라는 걸 보니까 자연의 나무들이 숲에 있을 때 가봐도 숲에 보면은 태양이 있는 쪽으로 나무 가지들은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태양이 있는 쪽으로 자란다. 태양을 보고 자란다. 해바라기처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양은 나무의 방향성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연에서 저것끼리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러더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나무 입장에서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어디로 갈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이 생명이 막 태어나서 막 성장해 나가다가 육체적인 성장을 해 나가다가 어릴 때는 육체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키가 더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왜요?
여기서 이미 육체적 성장을 할 때는 자양분을 끌어들여서 저 위에 나무 꼭대기까지 다 새파랗습니다. 그죠? 아주 성장했을 때, 성장이 왕성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성장이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가장 이 화의 시기라는 거죠. 가장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할 때, 그죠? 이런 시기더라고요. 그래, 이런 시기에 이 나무는 화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한다. 어디로 갈지 뭔가 잡아주는 깃대가 없으니까 망망대해 바다에 컴컴한데 등대가 있어야 저쪽 목표를 향해서 갈 건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생명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명에서 5개의 기호를 만들어 놨는데 나무가 이 나무가 그 각가지 사람마다 인성이 될지 그죠? 비겁이 될지 우리 명리학적 표현으로 식상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관성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목은 무성한데 화가 없어. 그러면 이 목은 인성일지 식상일지 명예가 되는 관성일지 뭔지 모르지만은 야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의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 것들을 읽어내는 거죠. 바꿔서. 요래 바꿔서 읽기 위해서 목은 뭐고 화는 뭐고 이렇게 지금 배우는 기초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몽땅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을 다 했다 싶으니까 지대로, 그래서 자연이라 하잖아. 지대로 성장을 멈추고 어때요? 다시 저 위에 있던 기운들이 하강합니다. 다시 본래의 뿌리로 내려간다는 거죠. 낙엽이 물들죠. 그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자양분이 다 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역할을 보니까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다시 거꾸로 하강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본래의 위치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게 더 이상 잘하지 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사람도 키가 더 이상 어느 점이든 가든지 간에 저도 지금 한 몇 센치 줄어들었어요, 진짜로. 관절이 그래서 줄어든지는 모르지만 진짜 줄어들어도 키 재보면 왜 그럴까요? 수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분이. 야도 마찬가지라. 어느 시점에서 그래 되고 이제 수분이 다시 말하면 그 자양분이 뿌리에서 먹어먹던 그 자양분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는 과정이죠. 거기에 내려가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가을이더라는 거죠. 봄,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계속 자라기만 했고, 그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만물이 팍 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안 자라.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물들더란 얘기죠. 물들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잎은 떨어지고, 그죠? 그 시기가 가을쯤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이 가을은 금이라고 표현해요. 명리학적으로. 그래서 금은 수렴하는 기운이다라고 하잖아요. 화는 확산하는 기운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명리적으로 붙여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화의 기운은 뭔가를 계속 여기 볼게요. 퍼져 자꾸 확산해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고, 우리가 자연에서 빛을 화라고도 하지만은, 그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보는 거죠. 다양하게. 하나를 가지고 화는 불, 빛, 목은 나무 해뿐만 이게 다예요. 명리를 할 수가 없어. 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요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목은 생명이다. 또 어떻습니까? 생명이 시작하는 거다.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기운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목은 나무다. 목생화, 나무가 타서 불을 빗대우고. 물론 이 상생상극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습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딱 매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 그대로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접목시킨 거예요. 자, 금까지 갔죠.
그러면 검은 낙엽이 떨어지면서 꽃이 떨어지면서 전부 다 만물이 다 떨어지죠. 수르막 거기에서 다 떨어지면서 나온 게 뭡니까? 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결과죠. 결과적 에너지. 그래서 겸은 결실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명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명을 열어볼 줄 이제 앱을 다 갖고 계시니까 열어보니까 금기가 많아.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뭔가 퍼트려져 놨던 걸 갖다가 정리는 잘하겠네 라잖아. 못 나가게 이제 이 도로 거꾸로 집어 넣으니까 퍼들어진 것들을 집어 넣잖아요. 금기가 많은 사람들은 정리정돈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받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목화가 많으면 어떨까요? 퍼들어지기를 잘하겠죠. 이렇게 해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리정돈 말고 결과를 중시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결실이니까 내가 있는 상태다네. 목화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퍼주는 거고, 다시 말하면 금은 내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는 결과체죠. 금은 금인 것. 쇠, 보석 뭐 이래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금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현재. 그래서 야들은 금은 퍼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들은 목과 화는 막 퍼져나가잖아. 왜? 내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성향이 그렇잖아요.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죠? 막 그런데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안 찾아가지 내가 있는데 오히려 찾아오다. 그래서 성향이 완전 다르죠. 그럼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수로. 여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거는 수는 씨앗은 그죠? 우리도 사람 되기 이전에 씨앗이에요. 그러면 탁 생명이 붙어서 탁 태어났어. 그죠? 그 다음에 막 성장해요. 성장.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장, 어느 처음에 가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죠? 다시 결과적으로 수렴하더라. 달리 다시 본대로 돌아가더라. 생왕사절. 우리 사람들은 내가 좀 요걸 자체가 전에 한번 12가지로 나눠서 12운성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간다라는 거거든요. 야 과실수는 여기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태어났어. 막 확산하고 자라면서 다시 본래대로 과일은 떨어지든지 이 수고를 하든지 추수를 하든지 해서 과일 떨어진 육은 어디 자연으로 가죠. 우리 죽어서 자연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신의 야의 씨앗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다른 씨앗으로 환생할 수 있다. 환생이 이 사람들한테 환생하지만 야들은 또 다른 뭔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몸은 자연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정신은 자연으로 안 가죠. 본래대로 간다. 본래가 어디다? 양하늘로 간다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요것들을 잘 연구해 보면 여기 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음양오행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요것만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사람의 명을 제대로 풀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풀기 위해서 기호를 갖다 붙인 게 음양과 오행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음양과 오행이 이것들이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수상지수형 한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천수상 기운을 주니까 땅에서 그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기 자연의 변화인데 가장 기본적인 음양의 조건입니다. 음양의 조건.
하늘은 양이요. 그죠? 땅은 음이다요. 그래, 음양이 서로 어떻습니까? 상호 관계를 주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뭐다?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삶 속에 표현하면, 참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거 상생상극론인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명리학합니다. 자, 뭐 음양의 뭐 기초는 음양이 변하고 음양이 뭐 오행과 사상을 낳고 명리학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걸 이해하고 나면 요게 바로 그거구나라는 거죠. 그래 자연이 변한 건 그냥 제대로 서로 관계가 주는 것을 서로 관계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명리학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호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자 조금 더 이제 좀 명리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자 음양으로 변한다. 음양. 자 음양은 양은 천수상치수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그래 이제 자 하늘의 어떤 환경 관계에 따라서 땅에서 어떤 그대로 달라진다, 변한다. 태양이 있으면은 그 태양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 태양의 어떤 에너지를 머금고 꽃을 피우든지 더 자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더 화사하게. 그죠? 그리고 태양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밝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어두우면 눈 감으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앞길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 생명이 그래 내 다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사주 8글자 명을 열어봤어. 화가 없어. 그럼 화가 없으면은 일단은 뭐가 안 되겠습니까? 목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이 인성이라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이 인성이면 어떻습니까? 글과 학문으로 뜻한 거죠. 글과 학문이 빛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내가 무슨 학문을 해야 될지 이 학문 했다가 저 학문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의 흐름에서 화기가 오면 아차 이거구나 해서 내 갈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내가 자 명리적으로 내 비경급이 내가 목이라 화가 없어. 내가 뭐 해야 될지 뭐야 합니까? 내가 목인데 화는 우리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깜깜해. 내가 뭐 해야 될지 왜 알아? 내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어디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이런 그대로 명리학적으로 갖다 붙인 것 뿐이잖아요. 그래 더 근본적으로는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이 변화하는 걸. 그죠? 그래 명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요걸 또 다시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우리 명리적으로 가장 기초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음양이 변한다는 거. 음양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음양적 변화는 뭐 시간적 변화하는 거죠. 그죠? 지금 낮이니까 양이에요. 그 낮은 양이고 또 밤 되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음인 거고. 그런데 양은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시간대는 활동하는 영역의 시간대고 음의 영역권에는 어떻습니까? 활동하지 않는 영역권이다. 그러면 음양으로 볼 때는 음이 많은 팔자를 8글자를 열어보니까 음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활동 범위가 적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양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음양을 비교해보면. 음양론적으로만 봐도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양은 낮의 시간에 굉장히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가지 밤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의 영역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겠죠. 양의 영역권에 비해서. 그래 그 8글자 중에 양의 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정은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다 라는 거잖아.
쉽잖아요. 이러면 어머 영역권에 있으면 반대죠. 음양은 반대죠. 여기다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을 갖다 붙입니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들을 비해서 남자 여자 누가 더 활동적일까요? 옛날에는 안 사람이라 했잖아. 바깥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깥은 양이고 안은 음이거든요. 음양적으로.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바깥 양반. 그래서 남자. 남자는 하늘. 왜 하늘을 켰을까요? 하늘이 양이거든.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는 하늘같이 모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음양론적으로 남자는 하늘과 같다, 양이다라는 거죠. 여자는 음이다는 거죠. 뭐 땅과 같다는 거. 땅이 음이 하늘을 양에 비하면 땅은 음이거든요. 그러한 음양적 개념은 대치대가 있지만은 한 곳에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또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우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절대적으로 따로 있지 않는 건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용서라 하잖아요. 그럼 명리를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용신 찾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용신을 또 안 가르쳐줘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저한테 용신 안 배웠죠? 여기서 용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수시로 합니다, 저는. 수시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따로 용신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지만은 알고는 계세요. 왜? 내가 하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들은 환경적 조건에서 자연 환경에서 야들이 참 무성하게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 조건을 갖고 있어. 태양이 참 내리비추고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다 조건이 좋아. 그런데 자양분에 해당하는 이 수, 우리 신장, 우리 사람의 씨앗, 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명을 딱 열어보면 명리적으로 명을 딱 열어보면 없어. 그리고 자, 오행적으로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야는 이 생명은 어떻게 자랄까요? 태양의 조건이 좋아서 그죠? 쫙 비춰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보기 좋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바깥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외화, 속으로는 외화 내곤해 보이는 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굶어 죽어도 배 터져 죽었다 하죠 놈들은.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이 생명체는 뭘 가지고 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냐는 거죠. 이게 시기가 자꾸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는 말라버리죠. 완전히. 내가 먹으면 자양분이 없으니까 피가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수분이 다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번듯하게 좋아 보이도 가면 갈수록 마르고 쇠약해진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명리를 만약에 안 배우면 뭘 해야 되는지를 나는 괜히 남들 보면 나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남들 보면 저거 또 억수로 이섭인다 이렇게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때거리도 막걸리 한 잔 못 잡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내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수분이 다 말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대로 명리를 안 배웠다면 만약에 자기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았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명리를 배우면 이 수에 대한 이 에너지가 이 기운이 자연에서는 보니 야로 그림 그려보니까 여기 없어. 그럼 수가 뭔지. 그죠? 내가 여기 목이더라. 그럼 수는 뭡니까? 목의 자양분이잖아. 그 인성이잖아요. 우리 명리적으로 하면. 그죠? 그러면 인성을 내가 취해야 된다. 인성의 기운을 많이 취하면 내곤한 게 아니라 속으로도 찬 거죠. 속으로도 찬 거다. 외화하지만은 속도 화려하다. 꽉 차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명리학적으로 고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용신이라 할 것이고, 그럼 그 용신은 써여지는 거라 했는데, 그죠? 그게 써야 용신이지. 그냥 명리학적으로 명리학을 배우면 뭡니까? 아, 수가 용신이에요. 수, 인성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인성 오면 좋고 안 오면 헛방이고. 그럼 뭐 하려고 배워? 그럼 그 인성을 우리가 끌어다가 쓰자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인성을 쓰면서 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면 아이들, 꼬맹이들 응할 때 용 되게 쓰잖아요. 그러듯이 용 쓰면서 살자는 내 인생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용은 용 쓰면서 살아야 될 거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죠, 수.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인성이었다는 얘기죠. 인성은 뭡니까? 글과 학문인 거죠. 그런 환경으로 나의 이 사람한테의 자양분은 글과 학문이다는 얘기예요. 속을 채워라라는 거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일 수도 있죠. 또 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금이 없어. 다 조건이 다 좋아. 조건이 다 좋은데 금이 없다는 건 뭡니까? 금이 없다는 것은 다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 뭔가 이 거더들이가 정리하는 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모래 속에 보석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죠?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없어. 이 인생의 결과치가 없어. 내 인생에 뭔가 남는 게 없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금이란 게 얘한테는, 이 생명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가 육친적으로, 그죠? 육신과 십성적으로 이게 뭐에 해당돼요? 그럼 이게 또 인성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식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거다는 얘기죠. 또 금은 뭡니까? 일단 금기가 약해 하면 그 사람은 금기가 약하다 하면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잘 안 됩니다. 성격이 깔끔하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유부단할 수도 있죠. 끊고 맺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뭘 이래 끊고 맺고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해지면 사람들 괜히 또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손해가 벌어져요. 그러면 나는 금을 가지고 용 써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 안 보이도록. 그죠? 또 아니면 내 스스로도 내 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의 에너지는 정리정돈하는 거라 했잖아요. 뭔가 퍼들어진 걸 모아갖고 다시 정리정돈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용서라는 거죠. 이래 하다 보면 내가 용선 것들을 통해서, 그죠? 또 거기에 관련된 육친적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연의 관계, 인간관계. 그들을 통해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용 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서, 지대로 변화하는 것에서 보고 우리 인문학적으로 명리학을 접목시킨 거죠. 이게 사실은 다입니다. 여기 이제 음양인 거죠. 음양은 두 개로 바꾸니까. 자, 여기에서 양은, 음은, 그러니까 양은 보이는 것이니까 이 속에 싹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는 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붙어서 파랗게 탁 나오는 시점부터서는 양의 운동성이죠. 그래 죽었다 살아난 거, 그죠? 고정된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이었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기운이 붙어서 탁 나오는 순간부터 양의 운동성이다. 그래서 양의 운동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자라나와서 확산하고, 그죠? 어느 환경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까지가 양의 운동성이죠. 그럼 또다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의 운동성은 움직여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양의 운동성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까지가 양의 운동성인 거죠. 또 반대로 음의 운동성은
양의 운동성이 반대가 음의 운동성이잖아요. 자라 나가는 걸 갖다가 안으로 다시 본래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것부터 음의 운동성이죠. 자, 그럼 다시 오행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목은 이 생명이 시작하는 단계의 기호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을 목이라고 기호를 붙였죠. 그래서 목은 시작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화는 목이 더 자라서 화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 하는 확산하는 에너지를 화라고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 자라 라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연의 에너지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토라고 기호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토는 중재, 음과 양을 조절해주는 중재. 그죠? 그래 이제 양의 운동성은 이미 그러면 여기에서 명리적으로는 목과 화를 양의 운동성이라 했다. 그죠? 분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반대적 기운은 음의 운동성이다. 그 음의 운동성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수렴하기로 한 것은 금이라 했지요. 금의 음의 운동성은 시작인 거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은 목이고 음의 운동성의 시작은 금인 거죠. 그 양의 운동성을 최대치는 화인 거죠. 그럼 음의 운동성의 최고치는 수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음양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목과 화로 변하고, 그죠? 토의 조절에 의해서 다시 음의 운동성으로 금수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음양이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 어디에 변한다? 낮과 밤이 변하죠. 음양이 낮과 밤이 변하는 것을 목화, 토, 금, 수 5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게. 그래 음양이 오행을 낳고 명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음양이 오행을 낳고가 아니라 음양으로 변하는 것을 세분화시켜 보니까 목화, 토, 금, 수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니까 목 중에서도 더 먼저 시작한 놈이 있고 그 목을 또 이 목의 운동성을 시작하는 놈이 있고 목의 운동성을 끝내는 놈이 있고 이게 음양이에요. 또 목에서도 음양이 있고 그죠? 또 화에서 또 음양이 또 있고 여기 이제 10천간이죠. 또 지지에는 12개로 나눠지고 요까지 계속 지금 한번 그래서 지금은 요번 시간에는 결국 제가 자연의 이 변화하는 것을 잘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음양과 오행이 있는 것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인문학적으로 이 접목을 시켜보니까 우리 사람 성향을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명리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우선 요 대목에서는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생의 삶 속에서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내가 취하는 게 좋겠다. 어떤 글자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용서면서 삶으로 인해서 내 이 생에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겠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 잘 가죠?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